안녕하세요. 최재찬입니다. 최재찬의 책갈 편은 전혀 상반되는 두 권의 책을 골랐네요. 최근에 이제 서평을 좀 더 세분화시켜 써야 되겠다. 워낙 잡다하게 서평을 쓰니까 뭐랄까요, 그냥 단순한 서평 기부 모험에 불과하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체계성이 너무 부족해서 차이나 랩이라는 그쪽과 손을 잡고 중국 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중국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에 번역되는 중국 책들, 그 다음에 한국 작가들이 쓰는 중국에 관한 책들을 겹주로 지금 서평을 쓰게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바링허우라는 중국 80년대 세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학적인 책을 읽고 문학사회학적인 책을 읽고 하나 소개를 했고요. 그 책을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 물질 문화사입니다. 사실은 속았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중국 물질 문화 그래서 정신과 물질 해가지고요, 유물론 책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건 서점 안 가고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와서 딱 본 순간 막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자로 써 있어요. 중국 고대 물질 문화예요. 이건 원제가 더 나았을 겁니다. 중국 고대 물질 문화. 중국 물질 문화라는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나름대로 혼동이 됐었단 말씀을 드리고, 멋진 문장이 서문에 있었어요. 여기저기 많은 스승 찾을수록 모두 너의 스승일세, 이런 말이 있어요. 전익다사 시여사, 많은 스승을 찾을수록 모두가 당신의 스승이다. 두보의 말입니다. 자, 이 책은 중국 고대 여러 가지 물질 문화, 뭐라 할까요, 도구나 기술이나 과학기술이나 생활 문명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책입니다. 박물관의 저자가 근무를 하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돼요. 이때문에 서로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박물관 연구원들이 전부 한 강좌씩 맡아서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물질문화편을 맡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이제 어느 청소년이, 어느 대학 학생이 자기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아니 고대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중국이 말하는 4대 별명이라고 해봐야 대포나 쏘고 전쟁이라고 그렇죠. 종이장이나 만들고 종이, 화양, 나침반, 인쇄술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떨렸다는 겁니다, 학자적으로. 우리 중국 문명이 동방대국의 5000년인데 이걸 학생들이 제대로 모르다니. 그래서 보충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됐다는 건데, 농업, 음식, 술, 차, 설탕, 담배, 방직, 복장, 건축, 가구, 교통수단, 야금, 옥기, 칠기, 자기, 문구, 인쇄, 악기, 무장도구, 과학기술, 이런 방대한 책입니다. 역자가 재밌는 예를 들어놨어요. 역사학자하고 고고학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는 문헌을 통해 연구하고 고고학자는 문물을 통해서 연구한대요. 이를테면 기와에 대해서 고고학자가 발표하면, 야, 너 사기나 한서 읽어봤어? 이랬대요. 그 다음에 역으로 항우가 20만 진나라 병사를 생매장했다고 역사학자가 이야기해요. 야, 고고학자는 20만 명 생매장하려면 얼마나 넓은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이 둘을 다 포괄해 놨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요, 논쟁이 될 만한 거리가 둘 있어요. 불국사 석가탑에서 우리 국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오잖아요. 이 책의 논리는요, 그건 중국 거라는 겁니다. 한 서너 페이지 써놨어요. 한국은 그 750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부터 새로운 인쇄물이 나오기까지 300년이 걸렸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척천무가 한자를 쓰잖아요, 한자. 이를테면 밝을 명자 밑에다가 빌공자, 이건 지금 없는 한자입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밝을 명자, 해와 달,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밝을 명자 밑에 빌공자를 쓰는 한자를 만들어요. 제 이름 제자도 그 척천무가 만든 한자입니다. 불국사에서 나온 다란이경이에요. 척천무가 만들어서 19년인가 썼던 그 한자가 4개가 들어있어요. 역설적으로 당시 신라가 척천무 한자 그걸 다 알았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점을 전후해서 중국은 인쇄물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란이경이 역사상 현존하는 최고의 인쇄물이거든요. 750년을 기점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몇 년입니까? 거의 1300년대 역사상 현존하는, 닭종이 인쇄돼서 우리는 오래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지고 다란이경은 우리 거야 이겁니다. 금동대향로, 백제에서 공주에서 발견된 그 중국 사람들 자기들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으로 비슷한 게 안 나와요. 제가 역사학자 아니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신문이나 제가 좋아하는 잡지나 이런 데서 읽은 이야기예요. 중국 가서 들은 이야기, 책으로 읽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중국 가면요, 그 비슷한 향로들 많아요.
청두에 갔더니요, 도낭대전시회에서 연구소장이랑 친구라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낭 유물을 보는데 그 흐름들, 그것도 쭉 설명을 해놓은 전시가 있는데 어느 층에 가니까 우리 백제, 금동, 대향로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구나 그랬는데, 또 앞부분에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입니다. 인쇄소는 중국어 4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판을 깎아냈고 복성태 활자 인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초기에 사용한 활자는 단지 진흙 활자와 나무 활자뿐이었고, 진흙 활자인데 이걸 불에 구우니까 아주 세집니다. 거의 도자기 수준이에요. 나무 활자고. 구리 활자는 조선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조선 태종 1403년 나는 구리로 번을 떠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 널리 전하여서 끝없이 이익을 누리게 하리라. 조선 태종 3년 교서예요. 이것이 금속 활자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직지가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서문에 이런 논쟁적인 글이 있고, 뒷부분 인쇄에 가면은 조목조목 비판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비판할 건 아닙니다만, 학문의 세계에 이런 논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학자들이 우리나라 문화나 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사실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충분히 논쟁은 학자들이 해주실 거지만, 아, 그런 식의 다른 방식으로 보는구나. 금동 대학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경우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논쟁이 있는 걸. 그 다음 금속활자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고 약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대작 한 대 갈 때 작작. 아, 대작 같은 술 우리 부딪히는 거 대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작자가 자기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주둥이가 긴 모양이에요. 간혹 중국 술 사면 그 위에, 전에 한동안 마오타이주가 위에다가 술잔 대신 그걸 판촉물로 넣어준 적이 있어요. 마오타이 병이. 요즘은 술잔 조그만 거 넣어줍니다. 마오타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천상에 있는 게 가장 비싼 건데 거기에 판촉물로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향로인가?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아빠 이건 술잔이겠어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술잔이에요. 근데 그 술은 새 주둥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술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작은 술잔을 부딪히는 대작할 때 작인데 술잔 작자인데, 창주라는 향기가 나는 술을 흠향, 우리 제사 지낼 때 흠향 이러잖아요. 향기를 맡아 이러잖아요. 제사 음식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제사 음식은, 죄송합니다만 추석 때 차례상 올리면 제사 음식은 어떻게 먹고 갈까요? 향기를 맡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창주는 향기 나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길어야 예를 귀신이 와서, 조상이 와서 향기를 맡고 간다는 거죠. 서평 쓰려고 읽은 책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아,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이런 겁니다. 주둥이가 길죠. 주둥이가. 네. 배. 우리 1배, 2배, 3배 하잖아요. 한 잔, 두 잔. 그런 배는 어떻게 생겼고, 작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유는 어떻게 생겼고, 중국 사람들 술잔 변천사가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대 물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식탁의입니다. 미국을 쭉 돌았어요. 건강에 대해서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고 유튜브에 990편을 올렸어요. 1000만 뷰를 기록을 했어요. 건강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채식주의자가 돼요. 계란도 안 먹어요. 우유도 안 먹고 치즈도 안 먹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이 퉁퉁 쪄요. 몸이 안 좋아져요. 아주. 그래서 자기가 인터뷰했던 찾아갔어요. 당연히 고기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유기동으로 먹으라 그래요. 1년 반 동안 지극히 자연스러운 몸에 맡겨놨어요. 살이 퉁퉁 쪘어요. 80몇 킬로까지 나가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음식, 건강에 대한 비밀을 찾아 나서요. 자,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달리는가를 쓴 생물학자 베른트 하이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슬로우 트위치 근육을 쓴대요. 우리 동물의 세계 보면은 빨리 달리기 게임입니다. 오래 달리기 게임이 아니에요. 사자나 표범은 오래 못 달립니다. 근데 계속 달리면 사슴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자나 표범이 포기해버려요.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은 빠르게 수축하며 순간적인 근력을 사용하는 속근, 패스트 트위치 머슬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천천히 수축하며 꾸준히 사용되는 지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진화를 해야 돼요. 우리는 늙은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아주 오랫동안 뒤쫓아야 했다. 이런 사냥 전략에서 실패한 사람은 자손을 많이 남기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피엔스하고 어떤 경쟁을 통해 살아남았느냐. 최근 연구 성과는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에 네안데르탈인들이 마지막까지 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네안데르탈인 근육이 속근이었다는 겁니다. 사피엔스는 지근이에요. 그 경쟁에서 사피엔스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라톤이 가장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달리면 아프잖아요. 저도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달리고 나면 아파요. 뭐 이를테면 30분 가서 트레드밀만 뛰어도 아파요. 걸어도 아프고. 세 가지 규칙을 저도 적어놨습니다. 첫째, 과하게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운동선수니 그래. 갑자기 마음이 동한다고 3전경기 출전하고 하프 마라톤도 안 뛴 사람이 10km도 안 뛴 사람이 40분 밀고 도전하지 마라. 두 번째,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몸이 좋다고 따라가지 마라. 셋째, 심박수를 지방 연소 영역에서 유지해라. 절대 무리하지는 마라. 그러나 꾸준히 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나가요. 재밌겠죠? 미국 사람들 특유의 글 쓰는 방식 있죠? 어디선가 논문인가 재밌는 사례나 재밌는 비유나 딱 찾아내가지고 사람 확 끌어당긴 다음에 재미없는 논리적 근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 딱 내리는. 마지막으로요, 국회에 나오고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박사 과정을 갔어요. 서울대 석사까지 마치고 필기시험 잘 봤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이니까 계속 세미나를 하게 되잖아요. 1년 반 정도까지 자기가 말을 안 하니까 교수님 묻더래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예, 다음 시간 알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질문해요. 다음 시간.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나중에 교수님 화를 팍 내더래요. 당신 도대체 뭐 하러 왔냐고. 자기는 그때까지 시험을 잘 보는 게 공부인 줄 알고 토론에 참여할 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수업이 싫었대요. 그때부터 이제 가서 한마디 해야 되고 죽도록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나중에 28살에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제발 읽고 쓰고 말하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회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입시교육, 줄세우기 교육, 그렇죠? 참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그 생각만 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내가 뭘 모르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은 식탁의 비밀하고 중국 물질 문화상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